앞으로의 세계는 한글이 주도할 것입니다. 믿기시나요? 이 말은 다름 아닌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한 언어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강의실에 모두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헌팅턴 교수입니다. 2025년 봄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대강당 200여 명의 학생들이 미래 언어와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특강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언어학, 국제관계학, 컴퓨터 공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헌팅턴 교수가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꺼내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몇몇은 한글이라고요? 정말요? 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라는 건 한국어의 문자 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하필 한글인가요?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 같은 언어는 어떤가요?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은 이미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AI 번역기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한글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헌팅턴 교수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25년간 세계 언어의 트렌드와 미래, 가치를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언어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분석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특별히 한글에 주목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의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왜 한글이 미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0년간 세계 언어의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도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어의 부상이 뚜렷해졌고 놀랍게도 2020년 이후부터는 한글의 영향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미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글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핵심 언어로 부상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시대에 한글이 세계를 주도한다니. 처음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LG, 현대, SK,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의 대표 기업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는 반도체 칩, AI 프로세서, 미래형 자동차 이미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AI,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자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미국 대기업들도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맞아요.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한글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헌팅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기술 특허 출원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누가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SK하이닉스도 글로벌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과 수소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술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언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영어로도 충분히 기술 교류가 가능하지 않나요? 헌팅턴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현황이라는 제목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된 수십 개의 핀이 찍혀 있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미국의 기술거인들이 모두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 연구소를 세웠을까요?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수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한국의 기술 문서를 이해하며 한국의 혁신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글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영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소들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은 대부분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채용 시장에서 한글 능력자는 평균 15% 이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는 처음의 코웃음 대신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다시 한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화면이 전환되자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의 공연 장면,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의 포스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순위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K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 드라마나 K-POP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BTS 팬이에요. 그들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앱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바로 그겁니다. 헌팅턴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증가 추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수는 무려 1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5년간 한국어 수강생이 370%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290%, 동남아시아에서는 450%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글을 배울까요? 헌팅턴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곧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화적 관심 때문 아닐까요? K-POP나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좋은 답변입니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학습 동기 조사 결과였습니다. 문화적 관심 35%, 취업 기회 28%, 학업 연구 22%, 비즈니스 15%. 흥미롭게도 이제는 취업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43%나 됩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불과 12%였죠. 한글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화면에 자신이 최근 발표한 논문 Language as Investment, The Economic Return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의 결론 부분을 띄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어와 한글을 모두 구사하는 미국인은 영어만 구사하는 미국인보다 연평균 달러 9,700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 엔터테인먼트, 금융 분야에서 그 격차가 더 컸죠.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요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 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평균 8배 증가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한국어 수강생이 지난 3년간 3배 증가했고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이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동아시아학 전공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지만 이제는 경영학, 컴퓨터공학, 국제관계학, 미디어학 전공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한글을 배우는 것이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보다 어렵지 않나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 국무부 외교관 교육원의 언어 난이도 분류였습니다. 중국어는 가장 어려운 캐테고리 V88주 훈련 필요에 분류되어 있었고 한국어는 캐테고리 IV64주 훈련 필요, 스페인어는 캐테고리 I24주 훈련 필요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한글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쉽고 과학적입니다. 실제로 기초 한글을 익히는 데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운 후에는 발음 그대로 읽고 쓸 수 있어 더 빠르게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한글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웃음이나 회의적인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려는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글은 그저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일 뿐이에요. 그 학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영어는 이미 전 세계 공용어고 중국어는 사용자 수가 압도적이죠. 한글은 디자인이 단순해 보이고 한국 밖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시아계 학생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만든 한국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배우기 매우 어려워 평민들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런데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과학적 설계에 있습니다. 이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한글 자음의 모양과 발음, 기관을 비교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무은 입술 모양을 샤은 치아의 모양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문자입니다. 이런 시각적 구조는 학습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만듭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알파벳은 A가 왜 A인지, B가 왜 B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파벳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형되고 발전한 결과물이라 원리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춘 상태로 탄생했고 그 원리까지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모음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은은 하늘을, 이는 사람을, 오는 땅을 상징합니다. 이런 철학적 바탕 위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가령 가라는 글자는 고과 아의 조합입니다.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소리 단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지만
그 조합, 법칙이 매우 단순합니다.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중국어의 수천 개 한자나 영어의 복잡한 철자법과 비교해 보세요. 앞서 한글을 비판했던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글을 배워야 하나요? 디자인이 단순하다고 해서 배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MIT의 연구 자료와 유네스코의 보고서가 담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MIT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해 문해교육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학문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성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여전히 문맹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학생은 이제 무언가를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7%의 문맹률이 있지만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팅턴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헌팅턴 교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글의 가장 놀라운 성과를 살펴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7%의 문맹률이 있지만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수는 세계 각국의 문맹률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육열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1945년 독립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7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문맹률을 10% 아래로 낮추는 기적을 이루어냈죠. 이런 급속한 문맹 퇴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문자별 학습 소요 시간 비교 자료였습니다. 영어 알파벳 4주 16주, 아랍어 50주 75주, 중국어 한자 88주 2년,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4주 8주, 한글 2시간 1주.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은 하루만 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자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알파벳처럼 수많은 철자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죠. 발음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린이들은 보통 취학 전에 이미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는 성인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다음 프랑스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5%가 8주 만에 기본적인 프랑스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체계성과 논리성이 언어 학습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준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모든 나라가 한글을 채택하지 않나요? 이렇게 뛰어난 문자라면요. 헌팅턴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문맹 퇴치에 한글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미 한글을 기반으로 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문자는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는 도구를 넘어 그 나라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면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한글의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은 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언어의 논리성, 체계성, 디지털 처리 용이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글은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언어와 AI 처리 효율성 제목의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언어의 AI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한글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 중에서 AI 처리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MIT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MIT 컴퓨터 과학관은 2023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처리 효율성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규칙성과 일관성이 매우 높아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왜 한글이 디지털 처리에 더 효율적인 건가요? 교수는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명확합니다.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조합 방식이 일정합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은 AI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이죠. 둘째,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영어처럼 트로우와 처우처럼 비슷하게 쓰이지만 전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음성인식 AI에게 큰 장점입니다. 셋째,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한글은 정사각형 안에 자음과 모음을 배열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규칙성은 광학문자인식 OCR 기술에 매우 유리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한글 AI 연구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난 5년간 한글 관련 AI 연구에 대한 투자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알고리즘 분야에서 한글의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된 구글의 최신 음성인식 엔진은 한국어 인식 정확도가 98.7%로 영어 96.4%보다 높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 덕분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AI에 유리하다고 해도 영어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프로그래밍 언어와 인간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GPT와 같은 AI 모델은 점점 더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한글의 논리적 명확성과 일관성이 장점이 됩니다. 한글로 작성된 명령어는 중의성이 적고 논리적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AI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글 기반 AI 명령 체계를 개발 중인데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글의 체계성이 AI와의 소통을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기술적으로도 미래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한글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산업계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글 능력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구인 공고들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필수,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글 능통자 추가 보너스 같은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 채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약 1,2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그 수는 7,500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한다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봉 프리미엄입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능력에 따른 연봉 프리미엄 자료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컨설팅 기업 켈리 서비스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영어와 한글을 모두 구사하는 인재는 평균 22%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30%까지 벌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LG 등도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미국 대기업들도 한국의 부품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한국 기업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번역 앱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문화적 이해가 핵심입니다. 번역 앱은 단어를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적 뉘앙스와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소비자들의 안목이 까다롭습니다. 삼성이나 LG의 스마트폰, TV 등은 항상 한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핍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해하고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글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교수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MBA 과정의 아시아 비즈니스 과정 수강생 변화 추이였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어 과정이 압도적으로 인기였지만 2025년에는 한국어 과정 수강생이 중국어 과정 수강생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미래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링크드인의 2024년 가장 가치 있는 언어 스킬 조사에서 한국어는 중국어, 스페인어에 이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20년 10위권 밖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학생들은 메모하기 바빴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의심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헌팅턴 교수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배우기 쉬운 체계, AI 시대의 디지털 친화성,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학생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라는 제 질문에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웃음을 참지 못했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앞서 한글을 비판했던 남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전에는 한글이 그저 작은 나라의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기술의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언어 투자 수익률 ROI 차트였습니다.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이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한글은 그래프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한글 학습자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한글 학습자는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미에서는 대학 내 한국어 강좌가 385%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290%, 동남아시아에서는 520%나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한글 학습 센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한글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글의 기본 원리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무료 한글 학습 자료가 풍부하게 있죠. 그러나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출과 실습입니다. K-드라마나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버드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한국어 과정 등록은 지난 학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배터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필수적인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한글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헌팅턴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 68%가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고 42%는 대학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글을 낯선 외국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